공공기관 3차 면접 전형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소개, 하나는 직무능력. 아까 직무능력은 뭐라고 그랬죠? 회사. 그래서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대단히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것들도 꽤나 많이 물어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정리합시다.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1시간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네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공기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원하실 때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해커스 잡으로 들어가셔서 1대1 그 무료 상담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자소서 수업을 들으면 제가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개인적인 약속을 잡으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직무 마인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공기업의 역할, 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야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니까 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자소서는 합동공채 때문이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소서는요, 제발 미리 쓰세요. 그러니까 미리 써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소서 항목은 바뀝니다. 제대로 몇 번만 써보면은요, 여러분들 자소서 금방 쓰실 수 있어요. 진짜로. 제 자소서 수업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첨삭을 적게 하자예요. 여러분들은 첨삭이 기대죠? 아니요. 나는 제 수업은요, 한 달을 들어도 계속 첨삭할 수 있거든요. 그럼 1년 뒤에도 첨삭할 수 있습니까? 예. 첨삭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누적된 인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럼 나는 첨삭을 최대한 적게 하자. 최대한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잘 쓰게 만들자. 그게 제 수업의 목표예요. 최대한 잘 쓰게. 제 수업은요, 질문이 나오게 하지 말자예요. 귀찮아, 내가. 실제로 그래요. 자소서는요, 여러분들 쓰고 첨삭하면 이렇게 자소서가 올라요. 자소서 실력이 이렇게 올라요. 이게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작가들의 글쓰기 방식이 이래요. 쓰고 퇴고하고 하면서 이렇게 쫙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가들과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고 작가들은 이 정도 실력에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갭 차이는 뭘까요? 글쓰기의 능력이 아니라 글 쓰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의 차이예요. 글 쓰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 잘 쓸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공기업은 시간 관리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아까 멘탈 싸움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은 취준생입니까? 아닙니까? 난 취준생이다. 자, 취준생을 정의할게요. 취준생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언제 취업되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사람을 취준생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취업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취준생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나 한 명이나 붙잡고 야, 한국전력 내일부터 출근해. 그러면 아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다른 사람으로 뽑아주세요. 라고 할 사람 없으시잖아요. 내일 당장이라도 출근하면 출근해야 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40시간이잖아요. 법정 근로시간은. 그럼 여러분들 40시간 공부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40시간 공부하냐고요?
취업준비생은 절대로 학생 마인드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직장인 마인드로 돌아서야 돼요. 시간 관리를 직장인처럼 해야 돼요. 이게 취준생들의 시간 관리예요. 학생 때는요, 술을 막 먹었어요. 술 막 마시고 막 속이 쓰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눈 뜨면 짤까? 그 생각하죠. 오늘 아침에 9시 수업인데 짤까? 이 생각해요. 근데 직장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회식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죽을 것 같아요. 아, 회사 짤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찌 됐어든 9시까지는 가야 돼요. 지각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가야 된다고, 출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찌 됐든 8시간을 버텨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회사원이에요. 그게 직장인이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제 7월 1일부터 52시간이에요. 7월 2일부터는 이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단축근로. 그러면 52시간을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침에 9시까지는 뭐 하셔야 돼요? 공부할 준비. 출근하는 것처럼 공부할 준비는 돼 있어야죠. 9시에 짐을 나가는 게 아니라 9시에는 공부할 준비. 그리고 6시에는 퇴근하세요. 친구 만나. 술도 마셔요. 그걸 왜 못해?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9시까지. 그 토요일은 좀 세요. 저녁에 하고 나야 되는데요. 야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52시간인데 뭐.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 그렇게 해서 1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격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야 합격한다. 시간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취업을 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공부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어학 점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들도 있어요. 막 세상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경제를 살피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은 또는 공기업들은 많이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들도 좀 갖추셔서 소위 말하는 내공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들도 갖추셔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뭐든 하겠죠. 뭐든 하고는 있겠죠. 근데 단 오늘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시겠죠. 저도 똑같을 겁니다. 내년 이맘때 저는 똑같이 강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늘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인데 인간은 발전한다. 한 발에는 사유를, 한 발에는 실천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발전해야 되는데 오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발에는 생각과 그리고 한 발에는 실천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